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만 한번 복습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처음 부분에서는 21세기에 들어 일자리 구조에 근본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제를 제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자리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서 18세기 산업혁명이 제1의 기계시대였다면 디지털과 컴퓨터 기술은 이제 제2의 기계시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2의 기계시대에는 그동안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여겨졌던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을 인공지능, 로봇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했었죠. 뭐 각종 퀴즈 대결에서 이미 인간을 이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은 뭐 학습이나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리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 보이는 로봇, 그리고 군사 로봇, 뭐 드론 등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리하고 강력한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결국 그동안 해당 업무를 해온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기로 처해 있다라는 부분을 처음 봤고요. 그다음에 중간 일부분에서는 그런 이제 예들을 많이 봤어요. 3차 산업이라고 불려지는 부가가치와 전문성이 높은 영역인 기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이러한 전문 직종에서 이제 다양한 교육들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예를 들어줬는데, 처음에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기사 작성 로봇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퀘이크봇이라는 기사 작성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와 약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의약품 안심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이러한 4차 산업이 인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제조업 분야가 기계가 대신하면서 그 제조업 분야에서 이 사람들이 일하던 게 이제 서비스로 갔고, 근데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미 기계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산업인 4차 산업이 인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가 하면서 이 물음에 대해 낙관적으로 답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과 자동화에 밀려 평생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재앙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중간 일부분까지를 묶어서 로봇 시대의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부터는 본문 학습 중에서 중간 2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290쪽이 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하면서 사회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자리가 점차 이제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일자리를 신경 쓰기보다는 그거 말고 좀 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에, 그래서 여기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은 일자리의 총량, 양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0개였다면 일자리를 뭐 200개로 늘리는 등 총량을 늘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지에 대한 논의는 아닐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제학자나 정책기획자에게나 중요한 문제이지 개인의 관심사는 아닐 수 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회적인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더 많이 생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내 일자리, 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에게는 자동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내 일자리가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하면서, 이번엔 개인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에는 자신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거죠.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뭐 교사가 유지될 수 있느냐, 그때 얘기했잖아요. 교수도 이제 대신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걱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이제 초점을 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인 차원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덕분에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늘어나면 역소득세나 기본소득의 도입 또는 사회복지 확대와 같은 재분배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일을 덜 하면서도 소비와 여가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로봇 문명을 낙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역소득세가 뭐냐면 일정 수준의
수준의 소득세 면세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에 미치지 못하면은 저소득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200만 원을 벌었는데 200만 원 갖다 생활이 안 된다고 쳐요. 뭐 300만 원이 기준이라면 100만 원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제도.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재산의 많고 적음, 근로 여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매월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했었어요. 한 매달 뭐 200만 원씩 주자라는 거에서 국민투표를 했는데 결국엔 반대 때문에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로봇 문명을 낙관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며, 예를 들어서 1시간 일해서 뭐 10개 생산하던 거를 로봇 때문에 20개도 생산하면은 그 덕분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역소득세나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해서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서 재분배를 하면서 일은 덜하고 소비와 여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로봇 문명을 낙관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나와있죠. 일자리 없이 안락함을 누리는 삶이 과연 더 행복할지는 의문이다 라고 하면서 노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등 사람의 정신건강에 의미가 지대하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돈만 얻는다? 이런 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과연 진짜 행복한 삶인가? 우리가 일자리 없이 그냥 돈만 받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그러니까 내가 노동함으로써 내 자존감도 높이고 내 정체성을 지키는 등 사람의 정신 건강에 갖는 의미가 지대하다라고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을 안 하고 돈을 200만 번다? 이런 거랑 일하고 내가 300이나 400을 버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같은 금액을 번다고 쳐도 내가 노동을 해서 내 힘으로 얻는 거랑 그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거랑 의미가 전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누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요새 그 재난 기본소득을 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25만 원을 줘요. 그럼 그 돈은 공짜로 생긴 돈이 하면서 막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일을 해서 25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거랑 선생님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금전적 수단만으로 미래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래서 지나치게 단편적인 접근 방법이다 하면서 사회 구성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로봇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부터 사회적 과제이다까지를 묶어서 로봇 문명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 시대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자리 없애도, 로봇 일자리 없애도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서 나온 돈으로 못 사는 사람들 돈 또 더 주고 못 버는 사람들 돈 더 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금전적 수단만으로는 미래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이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봇 시대의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옆에 왼쪽에 물음표가 있죠. 그래서 소득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보면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정체성을 지키지 못해 불행해하는 사회 구성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구성원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져서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실례로 그 복지 제도가 굉장히 잘 된 외국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뭐 국가에서 얼마씩 돈이 나온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득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우리 사회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사회가 불안정해져서 사건 사고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인간은 권태, 죄의식, 피해망상증 때문에 불행해지며 그 대신 열정, 사랑, 노력과 체념, 그리고 일을 통해서 행복에 이른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견해를 해주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권위자의 말을 인용한 거죠. 이 사람 보면 20세기의 영국의 철학자 누구라고 얘기하니까 좀 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나 지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하는 거랑,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블로그가 그러던데 그런 거랑 20세기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지식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자, 다음 부분 볼게요. 고된 노동은 힘들지만 적당한 일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의 필수적 요소라는 게 많은 현인들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에도 공동체의 안녕과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적정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라면서 명약관화는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하다. 너무 뻔한 내용이다라는 거를 명약관화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아무리 사회적 안정망이 잘 갖춰져 있고 유산이나 기본소득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묶어서 중간 이 부분이라고 하면서 문제 상황에 대한 두 가지 차원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사회적 차원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 차원이었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일자리 총량을 늘릴 수 있는가에 이제 유지가 일자리의 총량을 늘릴 수 있는가. 근데 개인은 내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가. 예?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자리의 필요성. 왜 필요하냐면 인간은 열정, 사랑, 노력과 체념 그리고 일을 통해서 행복에 이른다 하니까는 결국엔 고된 노동은 있지만 적당한 일은 행복하고 보람된 삶의 필수적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서 이제 중간 이 부분까지 봤고요. 마지막 끝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부분은 교과서 291쪽부터 시작됩니다. 보면은 직업의 세계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런 직업 세계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 이거 어떻게 우리 맞이해야 돼 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자동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평생 직업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제시하는 이제 해결 방안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일이 자동화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자동화가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미 편의점에도 많이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음식점에도 그렇고 다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평생 직업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현실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 때 평생 직업이라는 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이제 다른 일을 또 배우고 이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 볼게요. 달라진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직업 생활을 하려면 다음에 유의하여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된다. 스스로 길을 찾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개인적 차원을 강조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해서 봐야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직업도 구하고 해야 되니까. 볼게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면서 일자리 감소 문제의 해결 방안 첫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최신 기술이 나왔는데 그 기술을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과제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때 인공지능, 로봇 기술, 자동화의 구조와 질서를 탐구하고 주도적으로 받아들여 로봇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 수술에 수술용 로봇을 활용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역에 최신 기술을 접목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부분에서 이제 최신 기술을 접목해 나가는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PPT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영상도 찍고 그거를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예전보다 더 이제 능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예전 같으면 이런 걸 할 일이 없었으면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점차 선생님과 관련된 거에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찾아보는 거죠. 또 어떻게 하면 또 영상을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뭐 새로운 기술을 넣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학습지에 QR코드를 넣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QR코드를 찍으면은 곧바로 학습지가 선생님이 유튜브 강의했던 게 뜰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들도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과제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다음 부분 볼게요. 이제껏 사람이 해오던 직무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낼 로봇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업을 발견하고 존재하지 않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등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로봇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로봇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경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로봇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 수술에 수술용 로봇을 사용하는데 로봇은 딱 정해진 것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런 부분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맡겨놓고 우리는 그것과 다른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자리 감소 문제 해결 방안 첫 번째로 적극적인 최신 기술을 수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그 예로는 미세 수술에 수술용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나온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직업을 유지, 개선, 탐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 부분 볼게요. 접목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감소의 문제 해결 방안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직업을 유지, 개선, 탐색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을 하는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계속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했던 그 팅커벨이라는 걸로 선생님이랑 독서 퀴즈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선생님들이 다 배운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이제 나 예전에 알던 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뭐 맞춰서 색칠하는 퍼즐 같은 것도 선생님이 다 새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평생 직장이나 종신직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연성과 평생학습자로서의 태도이다. 자, 그러면서 평생 직장 그리고 종신직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연성과 평생학습자로서의 태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최신 기술을 익히고 로봇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곧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변화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선생님 나름대로 이제 최신을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최신 기술을 쓰는 선생님들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껏 내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환경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그래서 변화에 대한 유연한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그거를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이 계속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연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인간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에 맞닥뜨려 왔지만 언제나 유연성을 잃지 않고 창의적 방법을 찾아 헤쳐나왔다. 유연성은 불안 요소가 가득한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덕목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직업을 유지, 개선, 탐색하는 등의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덕성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면서 일자리 감소의 문제 해결 방안 세 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로봇이 득세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지막 결정과 관리는 사람이 담당하게 된다. 맞겠죠? 그죠? 모든 일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수술에 미세 수술용 로봇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사람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좋은 동료, 곧 인격을 갖춘 사람이 더욱 귀하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끝부분까지 묶어서 로봇 시대의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세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걸 보면서 좀 많은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많이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근데 그 시대에 설마 뒤처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평생 직장도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그런 거 좀 한번 주의하면서 한번 이 지금 본문을 읽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설명문입니다. 우리한테 뭔가를 설명해 주고 정보를 주려는 그런 글이죠. 그래서 설명문이 되겠고요. 그다음 성격은 당연히 설명을 하고 인과죠. 인과가 뭐냐면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원인과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죠? 설득적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제재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인공지능, 일자리
그 다음에 주제는 로봇 시대에 나타날 일자리 감소 문제, 그리고 그 해결 방안까지 우리 봤습니다. 그죠? 해결 방안 3가지를 봤죠. 특징을 보면은 로봇 시대의 현상을 다양한 구체적 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 사례를 들어주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로봇 시대의 전망,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로봇 시대가 야기하는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와 해결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구성을 볼게요. 처음 부분은 산업사회의 변화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봤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로봇 시대의 인간 일자리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우린 대체 어떻게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문제 상황에 대한 2가지 차원이라고 해서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 대해서 봤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일자리의 총량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내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자리의 필요성. 우리가 일자리 없이 돈만 번다면 그거는 결코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거기서 돈을 버는 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 일자리 시대의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우리 3가지 봤었죠.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 3가지 본 거 잠깐만 복습해 볼까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하여 새로운 과제를 발견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 2번째는 그죠, 직업을 유지, 개선, 탐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이 필요하다. 3번째는 덕성을 지닌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볼게요. 제1기계시대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산업혁명이었고요. 그래서 농력을 이용해서 기계가 저임금 육체노동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2번째 제2의 기계시대에는 디지털과 컴퓨터 기술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유한 지적, 정신적 직업을 이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 기반 산업과 로봇을 볼게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기, 기술, 서비스 방법을 익혔어요. 근데 이제 3차 산업시대, 지식 기반 산업 사회가 되면은 부가가치와 전문성이 높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 직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교육과 새로운 기술 습득으로 경쟁이 어려워지고 여기서 이제 로봇이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문 직종이 대체된 예를 보면 언론 부분에서는 취재와 기사의 작성을 담당하는 퀘이크봇이라는 이제 로봇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의약품에서는 의약품 안심 서비스, 의사와 약사의 업무 중 일부를 프로그램이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문 직종이 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분은 이렇게 제1의 기계시대, 제2의 기계시대 나와 있고요. 시기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그래서 변화의 원인은 증기기관이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역 산업의 변화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발달했는데 제2기계시대에는 21세기 이후. 그래서 컴퓨터, 디지털 기술이 발달했는데 3차 산업에서 이제 요 4차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1기계시대와 달리 제2기계시대는 서비스업을 대체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예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서비스업을 만약에 로봇이 대체하면 우리가 일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관적 전망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숙련 노동자의 삶에 대한 전망을 볼게요. 산업사회에서는 단순 노무, 판매직, 제조업,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근데 미래에는 이제 로봇과 자동화에 밀려서 평생 일자리를 못 가질 수도 있어요. 단순 노무, 판매직 이런 거 다 이제 기계가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하고. 그러니까는 평생 일자리를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어떠냐면 일자리가 감소되면 총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을 문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총량을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아니 가장 중요한 건 내 일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 감소를 바라보는데 이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물질적인 가치에만 주목을 하는 거죠. 아니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로봇 때문에 이윤이 더 증대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많아지면 그거를 재분배를 통해서 소비와 여가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비관적 견해를 보면 이건 글쓴이의 견해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의 정신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돈만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더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은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 문제를 금전적 수단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권태, 죄의식, 피해망상증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 대신 열정, 사랑, 노력과 체념 그리고 일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까지 우리 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정리의 내용을 보면은 일자리 감소 문제 해결 방안을 볼게요. 첫 번째,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새로운 과업, 내가 할 일과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이전에는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서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 수술에 수술용 로봇을 활용한다. 이것이 이제 최신 기술을 수용한 예가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는 직업을 유지, 개선, 탐색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연성과 평생학습자로서의 태도를 지닌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언제든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교육받았다 그래서 내가 왜 교육받아?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유연성을 갖고 나는 평생 학습을 해야 돼 라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덕성을 지닌 사람,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하면 누가 그 사람을 쓰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하고도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그렇게 부침성도 좋고 그다음에 남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쓴이가 제안한 대안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대안은 어떠냐면 적극적인 기술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 덕성을 갖춰야 된다고 말하는데 구직장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았고 결국에는 개인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총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수용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 있는 자세를 가져서 내가 재교육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덕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